여러분들이 서류 심사 통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죠.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캐릭터 잡아가지고 회사와 연결고리 만들어서 면접에서 속된 말로 면접관들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되세요.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정말 허접하다, 부족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강력한 무기로 환원될 수가 있어요. 취준생 입장이 아니라 아닌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해가 아니라 조금 더 40초 쏟아낼 수 있는 정도의 철학 구조가 필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이디테일 취업도각연구소 윤병국 대표입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 취업준비 관련돼서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다음에 제시한 그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운이 좋아서 취직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 형님들 보시면은 취업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뭐 이런 내용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 프로세스에서는 운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필기 전형, 필기 시험에 대한 의외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외성. 한번 볼게요. 자, 뭐 채용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서류 심사, 필기 시험, 면접 전형,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는데, 자, 먼저 서류 심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외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의외성.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효율적 검색을 통한 좋은 공고 찾기, 그 다음에 스토리 캐릭터 갖추기, 직무 연결고리 이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적었는데, 자, 여러분들 서류심사의 의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의 의외성. 취업준비생분들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순서가 나래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취업도 유사한 프로세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을 갖추면 이 정도 좋은 회사, 이 정도 스펙을 갖추면 이 정도 좋은 회사, 이 정도 좋은 스펙을 갖추면 이 정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시들을 말씀드리자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취업준비생인 시절이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극심한 경쟁이 있었던 시기가 되겠는데, 2012년 그때 11년 그때 입사를 했으니까요. 그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서류 심사 지원도 하고 서류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필기시험도 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많이 지원했었었는데 교원 그룹에서는 제가 서류 심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롯데공채에서는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 교원보다는 롯데공채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를 200점 올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놀랍게도 내 서류 심사 점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용에 따라서요.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여러분들은 90%, 80% 시간을 초중고등학교 다른 취준생들이 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1부 때. 순공시간 4, 5시간 찍으면 된다. 맥시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60%의 시간은 매칭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테스팅하는 단계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내 캐릭터 찾기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면접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스터디를 운영했던 분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민간 쪽만 나는 올인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공공 쪽은 저는 생각 없어요. 저는 무조건 중개인이나 대기업 갈 거예요 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류심사 다 떨어졌어요. 하나 붙었어요. 거기가 LG전자입니다. 거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어떻다? LG전자는 좋은 회사니까 스펙이 더 높아야 통과가 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생각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류심사에서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 각각 회사마다 서류심사 기준이 다르고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해당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채용도 있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과되는 대기업 채용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심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내 수준에 맞는 기업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대기업 테스팅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내가 가고 싶은 대기업 리스트 적어도 30개, 40개는 있어야 돼요. 하나만 통과되면 돼요. 테스팅 해보시면 되죠. 그때 이후로 인적성 책 사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민간 쪽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간 쪽에 테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 대기업 쪽에도. 서류심사에서는 왜? 의외성이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스토리 캐릭터 찾기 직무 연결고리 2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서류심사 통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죠. 서류 통과했다, 기분 좋다. 아니죠.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캐릭터 잡아가지고 회사와 연결고리 만들어서 면접에서 속된 말로 면접관들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되세요. 내 캐릭터가 이렇다는 것들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분들은. 자, 서류심사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의외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경쟁률, 배수 등등.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공채 모니터링 플러스 비공채 모니터링을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팅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채용은 상반기 하반기 때 있는 게 아니에요. 365일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채용이 얼마 전에 있었죠. 알고 계셨나요? 맞죠? 모르시는 분, KTSAT라는 계열사가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채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취준생들이 접근하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365일은 내 타겟팅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 좋은 채용은 많이 있으니까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고 찾는 방법.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은 제가 찾는 방법의 한 3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제가 검색한 방법은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공공채용 같으면 채용 공고 뜨기 전에 아는 방법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스토리 캐릭터 찾기, 직무 연결고리 약간 개념 정도가 전달이 됐으면 됩니다. 계속 한번 또 한번 알아볼게요. 필기시험. 필기시험도 의외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의외성이 높은 영역이다. 자, 여러분들이 공공채용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필기시험에 대한 진입장벽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광고 중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공공기업, 공공기관에 가려면은 NCS를 잘해야 됩니다. NCS를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기에만 올인할 거라면요. 서류 적부라고 필기 경쟁 형태로 돌아가는 채용이 한다면 6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40대 1 경쟁률 떨어지는데. 안 되겠죠. 근데 5대 1, 10대 1, 2대 1 정도는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동안 올인을 해서 공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4-5시간 순공 형태로 꾸준히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뭐다? 타겟팅을 잘 잡아야겠죠. NCS 보는 것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직무 능력, 전공 시험 치는 것도 있고 안 치는 것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것들 타겟팅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성검사. 사실 인성검사는 공부한 영역은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인적성, 대기업 관련돼서는 인적성은 그냥 바로 사시는 게 아니고요. 테스팅 끝나고 난 다음에 인적성 관련된 책을 사셔야 돼요. 왜?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저는 CJ랑 하나 갈 거예요. 롯데 갈 거예요. 이렇게 회사를 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쪽 채용에서의 서류심사 기준과 나의 매칭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나는 영원히 서류심사 통과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적성 공부하는 그 시간은 극단적인 비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CJ, 롯데보다 내 조건에 맞는 더 좋은 채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 쪽 필기시험을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몇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5대1, 뭐 7대1, 2대1 요런 정도 필기시험. 경쟁률도 의외성이 될 수가 있죠. 또 뭐가 의외성이 될 수 있다? 응시율. 또 의외성이 될 수가 있고 난이도 또 의외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 쪽에 지금 채용 필기시험은 바이블이 있어서 전체 통괄된 형태로 문제가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공공기관 채용마다 문제가 생산되는 형태예요. 바이블이 없으니까요.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우리 이번에 필기시험은 조금 어렵게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렵게 나가는 거고요. 좀 쉽게 해서 면접에서 강하게 보겠다 하면 좀 난이도가 쉽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시율. 작년 4월인가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의 통합시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4월 20 며칠인가? 그때였는데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등 비롯한 통합시험을 쳤던 시기가 되겠는데 당시 서부발전 응시율이 50%가 안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어요. 중부발전 서류 통과된 친구들이랑 서부발전 통과된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겹칠 수가 있겠죠.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중부발전보다 서부발전을 조금 더 훨씬 더 덜 갔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근데 취업준비생분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팩트가 좀 웃기긴 해요. 중부발전이 조금 더 메인스럽죠. 중부니까. 그리고 서부발전 채용이 당시 1차, 2차로 나눠져 있었어요. 면접 1차, 2차. 그러면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어떻죠? 면접 한 번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2차까지 가면 굉장히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부발전 응시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 관련돼서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경쟁률요. 당연히 1차로 가는 것보다 경쟁률이 분할돼서 좀 더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속된 말로 조금 면접에서 절어도 1차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서부발전이 더 많이 하는 게 맞았던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필기시험은 의외성이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하고 테스트해봤던 분들 중에 NCS를 예전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 공부하는 승공 플랜 짜서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 통과하는 친구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LH를 좀 나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중고 신입이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거 뭐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필기시험에 대한 의외성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면접 전형이 되겠는데 면접 전형은 3가지 전형을 비교하자면은 의외성이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외성.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 5명 앉혀두고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3마디 하면은 나와요. 어느 정도. 얘 잘 모르는 애네. 얘 좀 똘똘하네. 얘 좀 뺀질뺀질하네. 얘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여러분이 초등학생 면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와요. 면접관도 여러분 보면은 바로 나와요. 심지어 얼마나 의외성이 낮은 영역이냐면은 여러분 면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자체도 알아요. 제가 잘한 것 같은데 나보다. 난 쟤보다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조차 알 수 있을 정도로 면접에서는 의외성이 다른 영역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을 자소서 쓰는 순간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소서에 썼던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면접 멘트로 환원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반드시 나오는 질문 답변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면접에서는 다대다 면접을 예로 들어 봤을 때 다대다 면접이면 한 조가 4명에서 5명이 한 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대다 면접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그러면은 면접 시간을 3시간, 4시간 줍니까? 안 주죠? 40분, 50분 정도 줍니다. 한 명에게 배정된 시간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대충 7에서 12분 사이 정도, 10분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0분이다. 그러면은 한 명에게 배정된 시간이 대략 10분이다. 내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가죠?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가게 될 겁니다. 질문 받고 답변하면요. 그럼 뭐다? 면접에서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봤자 7번이라는 거예요. 다대다 면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실제로 면접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면접에서 내가 발언했던 기회가 3번, 4번 정도인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2번, 3번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면접에서는 제가 뭐 7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7개는 어느 정도 구조가 있어요. 면접관 심사관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첫 번째, 제가 7개 중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제가 첫 번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구조는 어떤 영역이라면 제가 용어를 PR판 깔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PR판 깔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PR, 판 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면접에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답변들이 있죠. 자기소개, 지원 동기, 회사 실무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100% 얘기하시게 될 겁니다. 100% 얘기하셔야 되고요. 100%.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100% 얘기하셔야 될 PR판 영역은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해보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역량을 통해서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내 무기들 꽂아주면 되죠. 지원 동기. 제가 지원해야 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 이 부분들을 가장 잘 발휘하셨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역량 얘기해보려면 역량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100% 얘기하셔야 될 PR판 영역은 뭐다? 100%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했는데 지원 동기 물으면 어떡해요? 하나 포커스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하나를 집중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유사한 논리구조 접근해서. 자, PR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면접을 이제 많이 제가 봐드렸는데 자기소개 해봐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성실, 꼼꼼, 신뢰, 커뮤니케이션, 경청, 노력, 전문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용어들입니다. 노팩트. 노팩트. 여러분들은 특히 자기소개나 아니면 내 PR판을 깔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고 잘 안 볼 거예요. 자기소개할 때요. 잘 안 봐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바쁘거든요. 일단. 면접관분들 책상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평가표가 있어요. 일단 A, B, C, D 매기는 평가표. 두 번째 면접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S를 줘라, 이렇게 말하면 D를 줘라 라는 면접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이력서가 있습니다. 공공 쪽에서는 블라인드로 되어 있겠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인성문항, 샘플 문항이 이렇게 책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공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의 매칭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죠. 블라인드니까요. 그래서 바빠요. 매칭을 시켜봐야 되니까 제가 쟤 맞나? 번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다? 천편일률적으로 성실, 꼼꼼, 신뢰, 노력, 경청,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마인드, 책임감 뭐 이런 얘기 하니까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PR판을 깔 때 여러분 무기를 압축을 해서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론 플러스 경험 경력은 무적이에요. 관련된 이론적인 캐릭터, 관련된 경험적인 캐릭터를 갖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적이에요. 이론 플러스 경험 무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인성 조직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PR판을 깔 때 내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순간 면접관들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쳐다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뭐야?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걸로 밥 먹고 가요. 제가 면접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PR판만 잘 까고 오세요. 밥 먹고 가니까요. 후광 효과가 생겨요. 물론 면접관 교육에서 후광 효과 근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해되시나요? PR판 영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PR 파생을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캐릭터를 깔 때 얘기했던 무기들 있죠. 그것을 찔러봤을 때 40초 쏟아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소서 쓰신 거, 내 PR판 깔았던 거, 내 무기들 있죠. 그거를 찔러봤을 때 40초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요. 40초. 어디에서 무슨 프로젝트 했던 경험 있으시나요? 여기서 했던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면접관이 보다가요. 여러분 자소서 넘기다가 PR판 얘기했던 거 그런 거 해봤다고? 물어볼까? PR판 파생입니다. PR 파생. 그러면 프로젝트 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상을 탔습니다. 가 아니고요.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 어떻게? 이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면접관님께서 제가 프로젝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무슨 프로젝트고 저를 비롯한 공대계열 학생들이 10명의 팀을 이루어서 했던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부분들을 즉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 시연한 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1개월간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진행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부분들은 설계 도면을 맞추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조를 갖춘 역할들을 제가 주로 담당했었고 제작해서 시연해서 발표하는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10개 팀 중에 상위 3개 팀을 선정을 해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시연하고 브리핑하는 과정,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서 잘한 3개 팀에는 강당에서 시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땡땡 회사, 땡땡직에서 담당해야 될 실무도 이런 설계 부분들, 도면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설계 관련된 부분들, 도면 정리했던 부분들은 업무를 빠르게 익히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나오면 되겠죠. 때려 박아야 돼요. 찔렀을 때 때려 박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했던 고작 허접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단단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다? 100% 대비 가능. 찔러도 나올 수 있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PR 파생입니다. 한번 물어봐줘. 면접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한번 물어봐줘. 물어봐줘.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면접장에서 왜 떨리는지 아세요? 준비 안 했으니까요. 뭐 물어볼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연습량 부족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되겠는데 이 영역은 뭐냐면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 실무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부분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실무에 대한 이해도 부분은 제가 뭐 펜타 엔진이라고 뭐 용어를 만들었는데 5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철학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은 모든 질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논술, PT, 토론 무조건 쓰게 될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2개 이상은요. 반드시 쓰게 돼요. 뭐 다 말씀드린 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하나가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이 회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에 대한 1분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 철학 구조가 있어야 돼요. 대한항공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면접 보면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서울지방 변호사협회 뭐 하는 회사예요? 대한항공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한다? 적시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항로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편안한 여행 서비스, 여행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물류를 통해서 운송한 역할들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중학생도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중학생도 한 10분 스터디 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40초에서 1분 정도 그 회사에 대해서 쏟아낼 수 있는 이 회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에 대한 여러분 철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서울지방 변호사협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그냥 뭐 지방 뭐 변호사들의 어떤 회원 관리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법률 자문해 주는 곳입니다. 그건 중학생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 시간에서 답변 드리기 좀 시간이 제한되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펜타 엔진을 통해서 대비가 가능하다. 마지막 영역이 하나 영역은 뭐냐면은 인성, 조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많아봤자 한두 문제 정도. 이런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장 상사와 트러블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야근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출퇴근하는데 좀 거리가 먼데 출퇴근하는데 이상 없으세요? 뭐 등등. 본인 여가 시간 때 뭐 하세요?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요즘 공부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어떤 인재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뭐 등등. 자, 이런 질문들은 어떻죠?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죠.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역량이나 캐릭터를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회사에 대한 이해도,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인성 조직적 역량을 묻는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예쁘게 받아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돼요. 작년 하반기 때 저 다 광탈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지원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열심히 2주일에 하나씩 해서 무려 10개나 지원했습니다. 10개. 10개의 서류 심사 통과율을 20-30%라 가정했을 때 10%는 하나니까 서류 통과가 한 3개 정도 됐겠군요. 3개의 필기시험 통과율이 30-40%니까 3개의 10%는 0.3이니까 0.3 곱하기 3을 하면 0.9가 나오니까 대충 한 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면접 못 간 거예요. 팩트. 이해되시나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명쾌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아도 테스팅 끝난 상태에서 3, 4일에 한 번 밀어넣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테스팅 끝난 상태에서 갖춰두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6개월 만에 취업했다, 좋은 회사에. 그러면은 레전드가 되죠. 왜? 상반기 한 방에 끝낸 거니까요. 그렇죠?
안 좋은 회사, 좀 레벨 낮은 회사 말고요.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저는 생각해요. 2, 3개월 공부, 준비, 테스팅 끝내고 3, 4개월 내가 또 트라이를 해본다. 그러면 3개월, 4개월이면 90일, 120일 정도죠. 3, 4일 한번 밀어넣는 프로세스 어렵지 않죠. 갖추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3, 40번 정도 지원할 수 있겠군요. 내 4개월 동안, 3, 4개월. 그러면 30개, 40개, 20, 30% 찍게 되면은 한 6개, 맞죠? 8개 정도 통과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 40% 찍게 되니까 0.8이니까 대충 면접 한번 3번 정도 갈 수 있겠네요. 면접 3번이면은 합격하겠죠. 왜? 처음 갈 때 여러분은 대여섯 번 면접 스타일, 그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관련 합격하려고 여러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면접 게임 서류 통과 합격한 것은 저는 뭐 당연한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면접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면접하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모드가 발동해요. 면접 모드 시작. 저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다.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5명 있으면 한두 명은 알아서 우주에 가줍니다. 면접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알아서 우주 가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단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로봇처럼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어체로 풀어 쓰는 방식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말은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구어체나 문어체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이 말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요. 한자랑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여러분들이 썼던 자소서가 그대로 멘토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구어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어떻게 구어체로 가지?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많이 예시를 보게 될 겁니다. 말 더듬는 친구도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20몇 번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거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7가지 구조가 있다. 제가 인사 담당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다른 부장분들이나 임원분들이 정말 항상 물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요. 병구가 애들 잘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많이 물어요. 굳이 상투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뭐다? 전문성, 회사 관심, 이해도. 두 번째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병구가 이상한 애 없어? 애들 괜찮냐? 상태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쳇말로 얘기를 하세요. 굳이 상투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뭐다? 인성. 3번째 또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야, 쟤들 마케팅이니까 마케팅 부서가 애들 맞지? 야, 마케팅팀 일 빡센데 가면은 쟤들 뭐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야, 걔도 우리 부서 올 애들 맞지? 애들 어떻게 우리 부서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굳이 상투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뭐다? 조직 적응성.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삭제시켜주면 돼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담은 거고. 자,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요 질문도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전공과 관련 없는 곳인데, 관련 없어 보이는 회사인데, 관련 없어 보이는 직무인데 뭐 지원해도 괜찮나요?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공은 여러분들의 강력한 이론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하나 장착할 수 있다고. 외국어 자격증만 여러분들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직무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정말 허접하다, 부족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강력한 무기로 환원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반드시 2-3개 찾을 수 있다는 얘기 했었었는데 그런 예시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들었던 예시가 되는데 편의점 알바했던 그거 경험이 있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스토리로 하나 뽑아냈던 이런 식으로 달아서 갔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에요. 그렇죠? 저는 땡땡 어디 위치해 있는 무슨 편의점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배웠던 점들은 일단 편의점이 1회 단위별로 매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고객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매출이 얼마나 일으켰는지, 그리고 포인트는 얼마나 썼는지 이런 하루하루 단위별로 매출 정산이 이루어지고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하루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오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재고 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들이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발주를 넣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는 물품 중에 하나가 1+1, 2+1 물건 굉장히 많이 사가십니다. 그리고 회전율 좋은 식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는데 1+1, 2+1 매대 배치 어떻게 하냐, 발주 넣느냐에 따라서 하루 매출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관리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노력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되겠죠. 왜? 영업에서 목숨 거는 건 뭐다? 현장이거든요. 영업직들 현장에 목숨 겁니다. 왜? 매출이 창출되는 것이 어디다? 현장이거든요. 영업이랑 마케팅의 사고 구조는 동일합니다. 마케팅 직무는 영업의 액션이에요. 직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마케팅팀 갈 거예요. 영업 지원하셔도 돼요. 사고 구조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곳을 좁혀갑니다. 놀랍게도. 어쨌든 이해되시죠? 직무에 대한 이해, 여러분 무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충 준비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본 건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 직무들로 대충 그림이 나와요. 제가 뭘 뽑았냐면 처음에는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 경영지원, 스킬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굉장히 큰 틀이라고 제가 뽑은 겁니다. 영업 마케팅 직무. 물론 이 직무가 끝이 아니에요. 영업 관련된 직무는 또 세분화가 됩니다. 영업 관련된 매장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뿐만 아니라 뭐 영업 전략, 영업 기획 등등 세분화되는데 큰 직무는 영업 마케팅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직무 라인은 전략기획이라는 직무 라인이 있습니다. 전략기획은 목표를 짜고 손익보고를 짜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직무가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또 알아야겠지만요. 그리고 경영지원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경영지원과 유의어, 동의어가 사무행정, 행정, 사무직, 경영일반 등등 유사 직무입니다. 인사총무 재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스킬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저런 부분들로 계략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스킬 계열 분들이나 상경 계열 분들은 조금 더 나으시겠지만 비상경 계열 분들께서는 영업 마케팅과 경영 지원에 대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어느 쪽과 내가 매칭도가 높은지. 왜? 영업 마케팅과 경영 지원은 굉장히 많이 뽑는 직무입니다. 경영 지원 없는 회사가 없어요. 민간 기업들 영업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떻다?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비상경 계열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매칭도 찾기가. 다른 분들은 좀 수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업 마케팅과 경영 지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전략기획 할 건데 나는 마케팅팀 할 건데 그 경영 지원 몰라도 돼? 아니요. 연결돼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 직무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취준생 입장이 아니라 아닌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해가 아니라 조금 더 40초 쏟아낼 수 있는 정도의 철학 구조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큰 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